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열기 낚시를 나왔습니다. 낮에는 열기 낚시, 그리고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은 한치 낚시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곳은 전남 백도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백도 해상에서 열기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백도 같은 경우에는 접근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200m 이내권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배는 지금 그 백도에서 한 200m 밖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장님이 계속해서 지금은 조류를 보고 배가 이렇게 계속 밀려갑니다. 밀려가면은 다시 배를 원하는 포인트에 안착을 시켜서 낚시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삐 소리는 내리라는 신호입니다. 삐삐 하는 것은 들어 올리라는 신호고. 얕아집니다. 42m까지 얕아져요. 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깊은 데서 배가 이 턱 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고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라갑니다. 60. 이럴 때는 타고 올라갈 때 초리대 끝을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감아줘야 됩니다. 타고 올라갈 때는 턱이 이렇게 쏟아있는 그 높이만큼 이렇게 감아줘야 미끌림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리대의 움직임, 추가 바위에 수중에 이렇게 툭 닿이든지 조금 이래 부하를 받았을 때는 좀 느슨한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잘 감지를 해야 하는데, 자, 54m, 51m까지 올라갔어요. 50. 자, 올라옵니다. 계속 잘 감아야 됩니다. 가만히 하면 통거리에요. 먼바다 열기 낚시는 닻을 놓지 않고 선장이 수중률을 찾아 조정을 하면서 하는 낚시라, 조류에 의해 배가 밀려가면서 물속 수중의 수심을 낚시인들에게 알려줘야만 미끌림이 없고 대상어를 낚을 수 있습니다. 49, 46까지 올라왔어요. 저쪽에 올라옵니다. 계속. 아이고, 밑에 거만 무네. 밑에 거만 물어요. 입질하면 입질이 있다고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열기가 입질하는 청은 이렇게 깊은 바다, 밋밋한 이런 깊은 바다에서는 입질을 받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낚시를 하면서 한 70m 이상 이렇게 수심이 떨어질 때는 아직 입질을 한번 받지를 못했는데, 한 60m, 50m, 그리고 한 40m 그 사이에서 좀 얕은 수심이라는 것은 깊은 이 수심에서 이렇게 수중 여가에 돌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열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생활을 하는 그곳을 이렇게 내 채비가 지나갈 때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열기 낚시는. 자, 입질이 없으니까 감아 올리랍니다. 아이고, 다행히
뽕돌만 터졌네. 뽕돌만 터졌어. 수중 여 위로 올라갈 때 수심 조절을 잘못하면 채비 터짐이 발생합니다. 41째! 선장은 수시로 수심을 알려줍니다. 자, 열기 낚시를 한 2시간 정도 해봤는데요. 해보면서 느낀 것은 열기 채비, 채비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 그것이 없습니다. 기존 채비에다가 기존에 이렇게 채비, 묶음 채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묶음 채비를 연결하고 그리고 뽕돌을 달아서는 바닥을 뽕돌이 바닥에 닿이고 난 뒤에 미끌림이 생기지 않게끔 한두 바퀴 정도 이렇게 살짝 감아 들인 다음에 기다리다 보면은 열기가 있는 곳에서는 툭툭툭 하면서 입질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낚시를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한 20명 가량이 지금 그 낚시를 하고 있지만 조가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한 반쿨라 이상 이렇게 많이 잡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저것이 지금 좀 잘 숙달이 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또 제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가 낚시하는 곳이 이렇게 수중 턱 위로 올라타는 시간이 좀 짧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입질 받는 빈도수가 좀 줄어들기도 하겠지만은 열기 낚시 외줄 이리 먼바다 열기 낚시 테크닉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기술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많이 낚습니다. 그것은 선장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수심이 한 50m입니다 하면은 그 자리가 낚시하는 자리가 전부 다 수심이 다 틀립니다. 수심이 이렇게 수중여가 팽팽하게 이렇게 수중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쭉 솟아오른 그런 수중여가 되기 때문에 선장님은 GPS로 어느 정도 한 구역을 이렇게 찍어서 수심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심은 전부 다 틀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 50m 하면은 내가 낚시하는 자리에서는 수심이 몇 메다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빨리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빨리 체크를 한 다음에 한두 바퀴 감아서 뽕돌을 살짝 띄워줍니다. 띄워주고 난 뒤에 지나가다가 보면 그 선장님이 또 이거 튀어오른 수중력 또 내려가는 지역 이런 것을 이야기를 낚시를 하는 도중에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에서 보통 보면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채비 터짐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0m 이 또 감으라고 낚시를 하면서 바늘이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10개가 달려 있지만은 우리가 줄 틔운다고 합니다. 10개를 다 이렇게 열기를 낚아 올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같이 예를 들어서 한 많아보니 한 4-5마리 아니면 한 2-3마리 이런 식으로 입질을 받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제가 볼 때는 테크닉이 아닐까, 테크닉일 겁니다. 입질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놔두든지 아니면은 입질청을 찾아서 조금씩 올려준다든지 내려준다든지 자신들만의 또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방금 뒤에 계시는 분은 씨알 큰 열기를 전부 다 우리가 줄 틔운다고 하는 한 10마리 정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낚아내립니다. 이 수심이 내려가는 데서는 예를 들어서 미끌림은 생기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내려가면은 또 내려가는 만큼의 수심을 수시로 이렇게 레바를 제쳐서 바닥을 찍고 거기서 한 뽕돌을 살짝 띄워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산끝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수중여를 지나갈 때 어떻게 그 수중여에 내 뽕돌이 미끌림이 생기지 않게끔 이렇게 수심을 조절해 가면서 낚시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테크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수를 잡는 방법, 옆에서 보니까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분하고
두 분은 손이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건져내어서 이렇게 그 고기를 떼내고 미끼를 다시 끼우고 이렇게 던져 넣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 3분 걸린다 하면은 이분들은 한 1분, 제가 한 번 던질 때 한 2번 정도 던지는 그런 손이 좀 빠릅니다. 빠르게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것은 고기가 이 열기가 아무 바다나 이 전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배가 수중 턱 위에 이렇게 올라탔을 때 거기에 군집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기 전에 빨리 고기를 빼내고 다시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던져 넣음으로써 남들보다 마리수의 열기를 잡아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심할 데는 없어요. 올라들어가지고 빨리다. 씨알은 크다. 씨알은 커. 자, 일지로 수면 올릴게요. 자, 올릴게요. 한 더 올릴게요. 포인트를 벗어나면 다시 포인트를 찾아 이동을 합니다. 이 열기 낚시를 하면서도 느낀 것이 참 조류라는 것이 낚시라기보다는 고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갯바위에서도 낚시를 해보면 조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아예 낚이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조류가 너무 빨라도 또 입질 받기가 힘이 들죠. 적당한 조류입니다. 선상 역시 오늘은 조금입니다. 조금 물때가 되다 보니 만조 가까이 이리 정조 상태가 되니까 조류가 아예 또 움직이지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조항이 입질 받는 횟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상 낚시든 갯바위 낚시든 무슨 낚시든 적당하게 조류가 흘러줘야만 고기들이 입질을 조금 활성도를 띠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조류가 좀 흐를 때는 고기들이 조금 이동을 하면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선상이든 갯바위든 조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입질이 잘 없다. 그리고 또 조류가 너무 빨라도 낚시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2시 반입니다. 2시 반인데 3시경에 3시 돼서 열기는 종료하고 한치하고 까보지하고 어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좀 넘게 걸리겠네요. 실패했습니다. 자, 40m. 부부장님 줄로 당기세요. 줄로 대를 당기지 마시고 저렇게 잡으랍니다. 선상 낚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즉석 백파티가 열립니다. 제주도 근해 한치 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 자, 태양이 서편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포인트를 옮겨서 제가 지금 낚시하는 것은 제주도 경계선 쪽에 접근을 해서 한치 낚시를 합니다. 지금은 해가 떨어지지 않고 집어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바닥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수심은 그한 90m권입니다. 90m권에서 옆에 계시는 분은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대포 한치입니다. 큰 씨알에 제가 지금까지 처음으로 그렇게 큰 한치가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 정도로
어마무시한 한치를 한 마리 낚아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집어등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집어가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수심층을 조금 이렇게 띄워서 한 40-50m 수심층까지 이렇게 한치가 피어오릅니다. 그럴 때만 낚기가 좋은데 지금은 완전 바닥층을 이렇게만 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90m권 바닥을 노리고 있습니다. 백도에서 1시간가량 이동한 한치 포인트에서 집어등에 불이 들어오자 낚시를 시작합니다. 오므리그치 위에 첫 한치가 입질을 보여줍니다. 한치 드디어 첫 한치. 수시로 낚싯대를 들어 올리거나 액션을 취해 한치를 유인합니다. 왔어. 45. 입질이 들어오면 입질청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여 옆 사람들과 공유를 합니다. 어머니 제비에서 잘 올라오네. 다른 제비에서는 입질하면 못 받고. 아이고 오징어다. 에이 오징어는 4월달부터 5월달까지 그 먹을 기간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한치 채비로서는 가장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오므리그 채비. 보통 지금 여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낚싯대를 2대를 펴놓고 있는데 한 대는 무조건 오므리그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그 채비라는 것은 오모리 추라는 뽕돌이라는 추라는 일본어이기도 한데 추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위에 달려 있고 애기가 밑에 달려서 이 수평을 이루면서 내려가는 오징어를 유인을 하는 그런 채비이기도 한데 근래에 들어서 가장 한치 낚시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채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좌측 편에는 오므리그 채비, 그리고 여기는 우측 편에는 추를 밑에 달았습니다. 반대로 밑에 달고 위에 애기 2개를 달아서 하고 있는 다단채비 2가지로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 우측편에서 하는 낚싯대는 아직 입질 한번 받지를 못하고 그나마 오므리그 채비에서 한 몇 번 입질을 받았습니다. 좁게 났네. 참 낚시인들은 물만 보면 좋습니다. 한치 낚시든 열기 낚시든 선상 낚시든 갯바위 낚시든 바다를 보고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마리수는 낚시를 못하였지만은 그래도 오늘 열기 낚시와 그리고 갑오징어 낚시는 채비만 한번 꾸려보고 낚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치 낚시에서 큰 씨알은 아니지만은 몇 마리의 한치를 낚고 조금 하다가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60m 정도에서 입질이 들어왔는데 아이고
감기가. 아이고, 오징어가 올라왔습니다.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아이고, 한치. 아유, 조금 작아서 조금 더 커서 오세요. 자, 요런 저건 이 보니까 입질 표도 별로 없다. 하하.